예,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님과 여기 연구원에 굉장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와서 많이 배우고 또 제 말씀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어딜 가나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미나장 가도 이게 방송국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참 낯익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질서인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질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아마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8년도에 이후에 좀 새로운 질서들이 좀 잠깐 좀 보였었죠. 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2018년 질서라고 명명할 만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급격하게 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2018년도에 남북미들의 이제 교차 정상회담 이제 플러스 중국까지 포함해서 계속 교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제 새로운 좀 질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이번 8차 당대의 이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2018년 질서가 지금 유보된 상태, 그렇다고 또 다른 새로운 질서를 내세운 것도 아닌 그런 좀 애매한 지금 상황으로 지금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제 국방 경진 노선이라고 하는 게 1962년도에 채택이 됐는데 그게 60년대 7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국가 계획 하에서 전략적으로 좀 추구가 되고 진행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경제 국방 경진 노선을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국방 부분에 거의 국가의 모든 자원을 이제 총력적으로 좀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면서 결국 경제국방 경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제 실행을 해봤던 기관들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김정은 시대 때는 이제 경제 핵 경진 노선까지도 나왔었죠. 나오고 이걸 2017년도에 6번 6차 핵실험 2017년도 9월달에 완성을 하고 17년도 11월 29일에 화성 15형 쏘고 하면서 그 경제 국방, 경제 핵 부분에서 이 핵 무력을 중심으로 한 이 국방력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제 좀 완성을 했다, 달성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이제 그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경제 국방 경진 노선으로서의 수십 년 만에 좀 진정한 의미의 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18년 질서로 진입을 하려고 하던 게 북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전략적 계획이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제 경제 국방 경진 노선이라고 하는 거를 해보기 위해서 미국과 대화하고 남한과 대화하고 제재 완화 이끌어내고 관계 정상화하고 해서 경제력을 이제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우호적인 대외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이제 평창 올림픽에 나오고 대화에 나오고 하면서 2018년 질서가 이제 조성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2019년도 2월에 하노이 노딜 사태로 결국은 지금 그때부터 동결된 상태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올해 많이들 기대들을 했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할 때 경제발전 5개년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전략이 아니라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간, 반기, 분기별로 수치와 계획들을 좀 세울 것이고 로드맵이 나오고 하면은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북한도 대외 환경의 변화를 다시 이제 추구하고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에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작년 연말까지는 좀 많이들 희망들을 좀 했었죠.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함께 이제 남북 대화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하면은 새롭게 북미 대화도 좀 세팅을 좀 해보고 좀 전향적인 질서를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2020년 연말에도 상당히 기대 섞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2018년도에 이제 2018년 질서라고 부를 만한 새로운 현상 전환이 많이 일어났다가 2019년, 2020년에 현상 유지 상태, 동결 상태 2년을 보낸 다음에 2021년에 다시 현상 전환의 이제 새로운 질서들, 그러니까 2018년 질서가 다시 한번 2021년에 이제 새로운 변주로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차 당대의 결과 뭐 대내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또 이렇게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하는 이제 전략적 기조를 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좀 유보된 상태. 근데 이게 그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라기보다도 유보된 상태라고 좀 보입니다. 어쨌든 조건부로 공을 넘긴 것이죠. 한국과 미국 쪽에 북한은 좀 공을 넘기고 기다려보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쨌든 경제력 건설,
그러니까 국방력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달성이 된 상태이고 경제력을 어쨌든 지금 자력갱생 도서 정면 돌파 뭐 2.0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면 돌파를 통해서 이제 경제력 건설에 대신을 하겠다 지금 하는 그 상황을 선언해 놓고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책적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18년 뒤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하고 희망을 했던 그런 그 평화 지향적인 그 질서들, 대화가 복원되는 질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유보된 상태.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 유보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좀 돌파구를 마련할까라고 하는 이제 고심들은 좀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렇게 또 5년을 끌어가고 다음 10년을 끌어가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좀 접점을 잡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하는 그 기조를 내세우고 그리고 이게 한국과 미국이 하는 바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보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좀 크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원래 사실 당대회에서 이번에 좀 공식적으로 규범적으로 본다면은 2016년도에 당대회 7차 당대회하고 그 중간에 2018년도에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그 당 전원회에서 노선을 변경했는데 그럼 그보다 상급에 있는 의사결정 기구인 당대에서는 이번에 사실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추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규범적으로 봤을 때,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추인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추인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새로운 전략 노선을 또 발표했느냐? 그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정서는 대외 공개하지 않고 당내본으로 아마 당 간부들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내용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나온 보도 내용들만 보고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그 장인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좀 일부분만 좀 보고 있는 수준 상태인 것인데 이런 상태들을 봤을 때 이제 이번 당대회에서도 크게 이제 이게 그 북한의 근본적인 성격과 전략이 변화되는 어떤 결정들이 지금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5년마다 지금 이제 개최가 되는 것은 이제 규범화, 정규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정말 역사적이고 역사적 사변, 그러니까 정치적 위상, 아주 높은 정치적 위상을 가진 그런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러니까 5년마다 정규화가 되게 되면 그만큼 그 희소성과 가치는 조금은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꼭 5년마다 어떤 전략 노선을 꼭 발표해야 되고 어떤 기조를 꼭 변경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은 5년마다 중요한 변곡점마다 당대회를 그 내부 결석과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외적인 전략을 발표하는 이제 정치 행사의 자리로 이제 5년마다 좀 정규화가 될 거고 우리가 그 몇십 년 만에 이제 36년 만에 열렸던 그 7차 당대 그리고 5년 만에 처음 이제 열려서 이제 주목을 했던 당대 이게 또 만약 5년 뒤에 또 열린다라고 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북한의 성격과 당대의 성격 같은 것들, 위상 같은 것들이 앞으로 좀 재조정되는 것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다음 한 5년 동안 살아갈 이제 그 계획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고 여러 이제 그 겉으로 완벽하게 결정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 그냥 이제 그 핵심 요약본들이 지금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기조 자체는 어쨌든 경제라고 하는 거는 아마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휴양한 설계도로 표현이 됐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비해서 이번 8차 당대에서의 핵심은 어쨌든 인민이라고 하는 핵심어였는데 친인민, 친현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쨌든 달성 가능한 목표들, 현실에 부합하는 목표들을 세워놓고 그 인민 생활 강화에 집중된 모습을 아마 5년 동안 북한 당국은 그 집중적인 그 경제 건설 노선을 좀 걸어갈 것 같습니다. 그 경제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좀 수치이지 않습니까? 경제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몇 퍼센트 성장을 하고 뭐 얼마만큼 달성을 하고 하는 그런 수치들이 좀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이번 8차 당대에서 이 수치가 나온 부분은 평양에 주택 5만 호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제 검덕 광산 신도시에 2만 5천 호 주택 공급하겠다. 그리고 시멘트를 앞으로 800만 톤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그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시멘트가 조금 더 관심이 좀 가는데 북한의 지금 군 단위가 한 140개, 15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매년 이제 시군 단위별로 10,000톤씩을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150만 톤씩 해서 5년 하면 750만 톤이고, 그리고 중요한 뭐 발전소나 공장에 조금 더 공급을 하게 된다면 5년간 800만 톤 공급하겠다고 하는 게 대충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정도, 이게 외형적으로 뭔가 집을 짓거나 공장 짓거나 하는 그 정도 상태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대외 공표를 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5년을 계속 가겠다는 거죠. 5년 동안도 앞으로 자력갱생 노선을 가지고 달성 가능한 수준, 휘황한 설계도가 아니라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어쨌든 인민들도 이 정도면 그래도 지금 그래도 좀 힘들지만 먹고 살만하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5년 동안 앞으로 좀 이끌어 나갈 것이고, 대외관계 분야에서는 자신들의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대강 선대선 기조를 이렇게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8차 당대에서는 아마 좀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북한은 안 변할 것 같이 이제 계속 이렇게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참 문제이겠죠. 그랬을 때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언들로 좀 나오는 것 중에 북한을 움직이는 거를 뭐 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간략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도 노선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북한이 경제 국방 병진 노선,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을 하면은 우리한테도 역시 우리도 뭐 평화 안보 노선이라고 할 때 그런 병행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이 뭐 강으로 나오면 우리도 강으로 나가야 된다, 뭐 야구 선으로 나오면 우리도 선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이분법적인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느 나라나 국방이나 경제는 다 병진을 하지 어느 한쪽만 올인하는 나라는 전 세계 지구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자원이 동원 가능한 자원이 있으면 어느 나라나 다 국방이나 경제, 국방과 경제, 안보는 다 그 병행해서 발전시키는 것이지, 이걸 어느 한쪽만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어느 나라도 또 이렇게 선택을 강요받아서 그 선택에 따라서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원 가능한 자원만 있다면 어느 나라는 다 경제 국방을 하는데, 그게 우리식 버전으로 번역을 좀 한다면 우리식에는 평화 번영 안보 뭐 이제 이런 것이겠죠. 우리는 평화적인 기반 하에서 무역 많이 하고 부가가치 창출 많이 하고 신기술 개발하고 혁신하고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거, 그 평화 번영하고, 한 축에서는 또 우리는 또 강력한 이제 그 전력 증강을 하면서 우리 또 뭐 외부의 위협에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방위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 그건 또 대한민국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기조입니다. 그건 북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북한이 지금 현 상황에서 국방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무력을 가지고 강대강 선대선 얘기하고 하는 것도 우리도 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북한한테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납득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합의한 것들, 이 문제 그러면은 기존에 합의한 게 있으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죠, 한 번도 제대로. 그럼 나와서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가지고 합의한 거 지켜라,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그 대화를 좀 압박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미소 군축이나 유럽의 경험들을 좀 군축의 경험들을 봤을 때 군축이 시작된 건 뭐냐면은 그 공포의 균형이 극에 달해서 이거는 정말 공멸이다라고 하는 상호 인식까지 그래야 이제 군축 회담들이 시작됐던, 우린 그 경험칙들, 사례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서는 그 경험칙과 사례를 벗어나서 보다 좀 이상적이고 조금 더 이제 좀 창조적으로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그 사례를 좀 남기면 좋겠다라는 선의를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은 병행해서 어쨌든 우리도 이제 그 평화 안보 노선에서 우리의 전력 증강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좀 북한도 협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남북한이 그 군비 경쟁을 했을 때 남북한이 서로 이제 군비 경쟁을 하다가 남북한만 군비 통제를 하면은 중국과 일본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북한이 이렇게 제살 깎아먹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 중국과 일본, 그리고 또 뭐 미국이나 기타 여러 나라들, 이제 그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입장에서 한반도 자주국방 차원에서 봤을 때 남북이 이렇게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다가 또 우리끼리 또 뭐 군비 경쟁하다가 또 군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중국과 일본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또 군비 통제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반도 자주국방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북한도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들이 좀 계속 좀 발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선거를 치르고 이제 정권이 바뀌는 정부이다 보니까 이게 정권의 어떤 지지도와 그 향배 때문에 좀 무리한 선택, 무리수를 좀 이렇게 좀 강요당하는 정치적 환경들이 좀 펼쳐지게 되죠. 그 유혹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로 이게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북도 인정을 하고 전 세계 다 모든 나라들이 인정을 할 때 대한민국의 이제 그 자존감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 또 중요한 문제 이제 비핵화 문제에서 짧게 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선이 아니라 이제 진짜 중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중재 외교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이제 국제법이나 국제 관계에서 엄밀히 봤을 때는 그동안의 우리의 외교 행위는 중재라기보다는 주선에 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당사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데까지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2018년 질서 하에서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거기서 그치만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노이 노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었죠. 이제 그럼 주선을 넘어서 이제 중재, 그러니까 만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남에서 무슨 내용을 하고 어떤 걸 합의할 것까지 다 이제 그 내용을 조율해야 되는 이 복덕방 중개사가 그냥 집주인이랑 그 임차인이랑 만나게만 해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임차 조건까지 다 조율을 해가야 그래야 이제 복비도 받고 자기도 좀 편익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좀 그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과제들이죠. 근데 더 어려운 과제인데 그 거래가 성사되면 그만큼 남는 편익이 많은 장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 토론문에도 좀 드렸고 여기저기 또 많은 선생님들이 참 고견들을 많이 내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 좀 종합해서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야 되겠다. 짧게 2021년이 좀 새로운 또 그 봄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금방 급격하게 현상 전환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좀 현상을 좀 전환되게 좀 기대하면서 어쨌든 물밑 움직임을 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생각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